서울의 아파트가 반값이 됐다는 말, 과장일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현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중에서도 30평대 실수요 구간을 중심으로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평균 하락률은 무려 27.7%, 일부 단지는 고점 대비 45%나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준공된 중구축 단지들이고 지역은 은평, 관악, 노원, 도봉 등 서울 외곽에 집중되어 있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서울의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분석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13위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성내 삼성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1999년 준공, 1220세대 10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도보 5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출퇴근 접근성이 양호하며 천호역도 도보 이동이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생활 편의 시설과 상업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도 무난한 편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33평형 기준 2022년 3월 최고가 14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7천만 원 하락률은 약 11.7%입니다. 신축 단지의 공급이 이어지면서 중구축 단지의 시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위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004년 준공, 2104세대, 23개동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도보 약 15분 거리로 관악권 내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마트와 생활편의 시설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32평형 기준 2021년 8월 최고가 11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4천만 원 하락률은 약 12.5%입니다. 입지와 브랜드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침체로 가격이 조정된 모습입니다. 11위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벽산 블루밍 1차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2105세대 18개동 규모의 대단지로 관악구 내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서울대 입구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출퇴근 접근성은 무난한 편이며 버스 노선도 다양해 관악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학교와 마트,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관악산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 2021년 2월 최고가 10억 7,500만 원에서 2025년 9월 9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6,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15.3%입니다. 관악권 대표 브랜드 단지 중 하나이지만 최근 금리 부담과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둔화되면서 시세 역시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위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입니다. 2020년 준공, 3045세대 35개동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목동 생활권과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습니다. 남부 순환로와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괜찮아 차량 이동이 비교적 수월하며 지하철역까지는 차량 이용 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고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시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주변에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고르게 갖춰져 있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 2021년 12월 최고가 14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3.8%입니다. 2020년 입주 당시에는 목동권 신축 프리미엄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의 여파로
신축 단지조차 가격 조정을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9위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레미안 베라 힐즈입니다. 2019년 준공, 1305세대 20개동 규모의 대단지로 은평구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도보 가는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무난한 편이며 통일로와 내부 순환로를 통해 차량 이동도 비교적 편리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마트와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북한산과 인접한 입지로 녹지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단지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33평형 기준 2021년 10월 최고가 14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10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4,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3.9%입니다. 은평구 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신축 브랜드 단지이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줄고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시세가 서서히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위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2001세대 25개동 규모의 대단지로 관악구를 대표하는 중대형 평형 중심 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가깝고 서울대 입구역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부 순환로와 관악로 접근성이 좋아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병원, 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관악산이 가까워 녹지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 2022년 2월 최고가 13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10억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4.2%입니다. 관악구 내 실수요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거래 위축의 여파로 시세가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위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영등포 프루지오입니다. 2002년 준공, 2462세대 31개동 규모의 대단지로 영등포 일대에서는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 꼽힙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타임스퀘어와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이 인근에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진 입지입니다. 또한 초, 중등 교육시설이 가까운 편으로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0평형 기준 2021년 10월 최고가 1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4.8%입니다. 입지 조건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식으면서 거래가 한동안 잠잠해졌고 시세도 자연스럽게 조정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6위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북한산 프루지오입니다. 2015년 준공, 1230세대 22개동 규모의 32평형 대단지로 은평 뉴타운과 맞닿아 있으며 북한산 자락에 인접한 쾌적한 주거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과 녹번역을 차량으로 5분 내 이용할 수 있고 통일로를 통해 도심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공원도 도보권에 있어 실거주 여건이 좋습니다. 도심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단지로 평가됩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2평형 기준 2021년 10월 최고가 13억 6,500만 원에서 2025년 9월 10억 1,2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5,3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5.9%입니다. 한동안 신축 프리미엄을 유지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 둔화로 은평권 주요 단지들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올 청구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2340세대 18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노원권을 대표하는 실거주 중심 단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 접근이 쉬워 차량 이동도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초, 중, 고교가 모두 인접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한 편입니다. 교통과 생활, 학군을 모두 고르게 갖춘 입지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2평형 기준 2022년 2월 최고가 10억 원에서 2025년 8월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6천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학군과 교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실거주 1순위 지역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금리 부담과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특히 대단지 구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위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1991년 준공, 1668세대 18개 동 규모의 아파트로 창동을 대표하는 구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창동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도심과 강남권 이동이 편리합니다. 주변에는 북서울 꿈의 숲과 근린공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 2022년 3월 최고가 11억 원에서 2025년 9월 7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3억 2,5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GTX-C 노선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가격 회복세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3위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풍림아이원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1971세대 28개 동 규모의 아파트로 정릉 일대에서는 대표적인 거주 선호단지로 꼽힙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과 성신여대 입구역을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정릉로와 내부순환로 접근이 쉬워 도심 이동이 편리합니다. 주변에는 대형마트와 병원, 학교, 공원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와 주거 환경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 2021년 10월 최고가 8억 5,500만 원에서 2025년 9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7,500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순환로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때 실수요자 선호가 높았던 단지이지만 최근 금리 부담과 거래 부진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입니다. 1991년 준공, 1000세대, 13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금천구 일대에서 오랜 기간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대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남부 순환로와 시흥대로 접근성이 좋아 도심과 강남권 이동이 모두 수월합니다.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과 여가 모두 편리한 입지로 평가됩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 2021년 9월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8천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32.9% 수준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가까워 직주 근접 수요가 꾸준했던 지역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의 영향으로 가격 회복이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위는 서울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베네치아입니다. 2008년 준공, 약 1870세대, 6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청계천을 끼고 있으며 도심과 강북을 잇는 중심 입지에 자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6호선 청구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을지로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대형마트, 병원, 공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교육과 주거 환경이 균형 잡힌 도시명 아파트로 평가받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33평 기준 2021년 8월 최고가 12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7억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8천만 원이 하락해 하락률은 45.3%에 달합니다. 한때 도심 신축 대단지로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금리 인상기 이후 전세가 약세와 거래 위축이 겹치며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도심 신축 대단지로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금리 인상기 이후 전세가 약세와 거래 위축이 겹치며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은 한때 안전한 자산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30평대 실수요 단지들까지 최고가 대비 30에서 40% 이상 조정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금리 부담은 여전히 크죠. 과연 이 하락이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